닝 ZHIQIAEN 은 꽃다발을 들고 리우쟁 앞에 서서 손에 든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빛이 점차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 형형색색의 풍선이 솟아오르며 로맨틱한 비눗방울처럼 두 사람을 에워쌌다.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기록했습니다. 닝 ZHIQIAEN 은 리우쟁에게 꽃을 건네고 한쪽 무릎을 꿇고 리우쟁에게 청혼했습니다. 리우쟁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상자에서 반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닝 ZHIQIAEN 은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재빨리 일어나 리우쟁에게 키스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리우쟁과 닝 ZHIQIAEN 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우쟁의 뺨은 알코올로 인해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몸 전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고 몸은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닝 ZHIQIAEN의 얼굴을 잡고 마음속에 숨겨진 많은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당일 리우쟁은 닝 ZHIQIAEN이 와서 그녀를 안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닝 ZHIQIAEN은 LIUZHENG에게 그날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그녀가 거절할까 두려워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자신에 대한 리우쟁의 사랑을 과소평가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머무르라는 요청인 한 리우쟁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도착하자 모두가 사무실 문 앞에 모여 재회를 축하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차가운 얼굴로 모든 사람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리우쟁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모든 사람의 좋은 의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후 LIUZHENG은 닝 ZHIQIAEN 이 소란을 피우고 모든 사람의 좋은 의도를 반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여전히 자신의 사소한 일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게다가 의사가 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LIUZHENG은 닝 ZHIQIAEN과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LIUZHENG은 계속해서 닝 ZHIQIAEN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를 위해 신중하게 요리법을 준비하고 언제 웨딩 사진을 찍을지, 언제 새 결혼 반지를 구입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이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느꼈으므로 과거의 것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리우쟁은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떠났습니다. 닝 ZHIQIAEN은 리우쟁의 표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다음 날 양보하고 사진을 찍고 음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리우쟁은 모든 것을 위아래로 계획하고 있었고 닝 ZHIQIAEN은 옆에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우쟁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연히 닝 ZHIQIAEN의 컴퓨터에서 제안 패키지를 보았을 때 오랫동안 끓어오른 분노가 마침내 터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닝 ZHIQIAEN이 그날 그토록 화가 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 동료들은 닝 ZHIQIAEN의 계획에 속하지 않았지만 타니언은 스스로 그들을 그곳으로 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LIUZHENG은 닝 ZHIQIAEN이 그녀에게 청혼하는데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고 심지어 결혼할 때 함께 자녀를 키울 사람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LIUZHENG은 항상 닝 ZHIQIAEN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닝 ZHIQIAEN은 약간 불안해하며 서둘러 리우쟁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리우쟁은 너무 화가 나서 그와 논쟁을 벌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대로 민사국에 왔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유정의 흔적은 없었다. 리우쟁은 멍하니 일어났습니다. 벌써 오후 5시였습니다. 그녀가 닝 ZHIQIAEN을 찾으러 나가려고 할 때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리우쟁이 설명하기도 전에 닝 ZHIQIAEN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리우쟁은 갑자기 낙담하여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놓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리우쟁이 열이 나서 하루 동안 집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닝 ZHIQIAN을 찾았습니다. 닝 ZHIQIAN은 여유롭게 소파에서 일어나 닝의 아버지에게 왜 애초에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은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닝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닝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몰랐지만 그녀를 본 순간 그녀의 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닝 어머니는 너무 바빠서 매일 누워서 자거나 환자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매일 눈을 떴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는 것 같았고 닝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파트를 함께 쓰는 룸메이트와 같았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닝의 어머니가 백예의 천사이자 훌륭한 의사라고 인정했지만 닝의 어머니는 환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닝의 어머니도 닝의 아버지에게 재혼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닝 ZHIQIAN에게 완전한 가족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닝의 아버지는 리우 이모를 만나 완전한 사랑과 배려의 동반자를 얻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닝 ZHIQIAN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장첸 운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타니어가 가장 좋아하는 호두를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타니어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를 거부했습니다. 장첸은 타니어를 멈추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녀의 요구사항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타니어는 집 문 앞에 있는 장첸을 보았습니다. 장첸은 타니어에게 용서를 구하고 딸 YAYA에게 비밀리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타냐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에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장청은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타냐 그릇과 젓가락을 사려 깊게 가져왔다. 타냐의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비록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기꺼이 함께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강청이 몰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반대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장첸이 요즘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단지 이혼하기 전에 집을 되찾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리우쟁은 화가 나서 닝 ZHIQIAN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차를 그렇게 가까이 주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닝 ZHIQIAN의 눈은 진지했고 그는 평소대로 차를 착오로 후진시키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LIUZHENG 은닝 ZHIQIAN 이 차에 탈 수 있도록 먼저 차를 몰고 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닝 ZHIQIAN 은 리우쟁에게 어제 닝 이 인증서를 받고 싶다고 말했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LIUZHENG 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았고 계속해서 빨리 차를 몰고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원은 다양한 부서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팀 빌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 WEILIN은 이 소식을 접한 후 주도적으로 XIAO에게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팀 구축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닝 ZHIQIAN은 표면적으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XIAO에게 옷을 사러 쇼핑몰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하고 주 WEILIN과 경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닝 ZHIQIAN은 케이크 가게를 지나갔고 리우쟁이 반쯤 익은 치즈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즉시 멈춰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게에는 반쯤 익은 치즈가 다 팔렸습니다. 사실 리우쟁은 화를 낼 필요가 없었고 마음속에 닝 ZHIQIAN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리우쟁은 닝 ZHIQIAN을 보고 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닝 ZHIQIAN을 좋아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서 헤어지고 서로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팀 빌딩 당일 닝 ZHIQIAN 반쯤 익은 치즈 상자를 손에 들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리우쟁에게 주려고 할 때 주 WEILIN이 갑자기 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ning ZHIQIAEN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조용히 반쯤 익은 치즈를 연좌석 위에 놓았습니다. 카이 박사가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NIUZHENG은 뭔가를 깨달은 듯 서둘러 일어나 ning ZHIQIAEN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류쟁은 ning ZHIQIAEN 옆에 놓인 반쯤 익은 치즈 상자를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띵 YI와 EUAN, 과챙 ZHOUIO는 날마다 잘 지내면서 오해를 풀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차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딩마더의 그냥 차선에 만족하라는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야야는 열이 나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우연히 타냐가 다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니어는 집에 가서 YA와 EA를 돌볼 수 있기를 바라며 장첸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청은 애인과 함께 길을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희롱하며 매우 불행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혼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장청은 애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달려갔지만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여기 내과 의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ning ZHIQIAEN 은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ning ZHIQIAEN을 따라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ning LIUZHENG 병원으로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가 실제로 장첸과 그의 연인 XIAEOHUI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술 끝에 장첸과 XIAEO후이는 기본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첸이 깨어난 후 장의 어머니와 XIAEOHUI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타니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장첸에게 은행 카드를 보여주며 그가 지금 이혼할 의향이 있다면 집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타냐는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지만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르유에이엔 랭은 서둘러 다가갔지만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타니어 뒤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쟁은 타니어와 장첸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서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약간의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당시의 깊은 감정이 단지 날아가는 거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ning ZHIQIAEN과 류쟁의 관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6년 전 두 사람의 관계는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류쟁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수록 ning ZHIQIAEN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집니다. 류쟁은 평등한 사랑만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까지 그녀는 ning ZHIQIAEN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ning ZHIQIAEN은 류쟁의 이전 질문에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6년 전에도 류쟁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 류쟁과 사랑에 빠졌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중이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재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류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6년 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ning ZHIQIAEN은 류쟁과 재혼하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류쟁은 모두 의사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는 선생관계로 서로 친해지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루안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머리가 아프고 보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류쟁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자신의 경력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주제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ning ZHIQIAEN은 방에 앉아 류쟁이 남긴 옷을 바라보며 술만 마셔 슬픔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는 마침내 류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말투는 매우 차가웠고 프로젝트 자료를 그녀의 우편함으로 보냈다고만 말했습니다. 류쟁의 똑같이 무관심한 대답을 듣고 ning ZHIQIAEN은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력한 그는 XIAEO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XIAEO는 그를 꾸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품고 있고 류쟁이 그에게 계단을 제공했는데 왜 계단을 사용하여 내려갈 수 있는지 몰랐습니까?
닝 ZHIQIAEN 은 후회와 무력감으로 가득 찬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XI의 EOIU는 검토를 위해 병원에 갔고 때로는 언어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닝 ZHIQIAEN 은 수술 후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하면서 몇 마디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XI의 EOIU는 LIUZHENG을 돌아보며 오늘 그녀가 좋아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다시 닝 ZHIQIAEN을 바라보며 자신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두샤오이는 마지못해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몇 달 전 정의의 사자라는 사람이 딩 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뒷문을 열어줬다고 온라인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딩 부통령은 결백하고 어떠한 범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챙 ZHOU와 이유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내부자인 것 같았습니다. 리우쟁 2주 WERELIN의 차에 타는 것을 본 띵 YI와 EUAEN은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챙 ZHOU와 이유는 리우쟁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띵 YI와 EUAEN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챙 ZHOU와 이유 다 리우쟁을 너무 잘 알고 있는지 재빨리 질문했습니다. 챙 ZHOU와 이유는 서둘러 자신과 리우쟁이 같은 반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원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본 성주유는 급히 정의원을 멈춰 세우고 다정하게 휴대폰으로 사랑의 시를 낭송했다. 띵 YI와 EUAEN은 약간 짜증이 나서 손을 모으고 챙 ZHOU와 이유를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챙 ZHOU와 이유는 약간 불만을 느끼며 이것이 그가 며칠 동안 쓴 시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띵 YI와 EUAEN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챙 ZHOU와 이유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챙 ZHOU와 이유는 학교에 다닐 때 정말로 연을 쫓을 계획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닝 ZHIQIAEN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띵 YI와 EUAEN을 만난 이후부터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딩이 위아는 웃으며 성주위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다. 챙 ZHOU와 이유가 그녀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본 챙의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CHUNYAEN과 결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챙 ZHOU와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CHUNYAEN 가족의 도움에 정말 감사하다고 어머니에게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헌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어머니는 마음을 정한 듯 춘엔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기를 원한다. 무력한 성주위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고 자신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했다. 띵 YI와 EUAEN 이 부학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챙의 어머니는 즉시 주제를 바꾸고 CHUNYAEN의 가족에게 가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챙 ZHOU와 이유는 또한 그의 어머니에게 띵 YI와 EUAEN과의 관계가 매우 순수하며 두 가족이나 미래의 직업 경로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반면 딩 부주성 역시 성주위와 딩이 위안의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띵 YI와 EUAEN이 열심히 논쟁하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띵 부사장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편지는 챙 ZHOU와 이유가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뜻밖에도 띵 YI와 EUAEN은 짜증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미있다고 여겼습니다. JUAENZI는 닝 XIAENG을 다시 플레이하도록 보냈지만 불행하게도 닝 ZHIQIAEN은 출장 중이어서 주 WERELIN 이 점을 활용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날 주 WERELIN과 리우쟁은 닝 XIAENG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닝은 완전히 편을 바꿔 주 WERELIN과 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NIUZHENG 은노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제공한 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급해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 류쟁은 잠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재빨리 닝 ZHREQIAN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병원의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했는데 이 수술이 실패하면 병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두 느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사는 현재 수술에 대해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닝 ZHIQIAN 은 류쟁에게 수술을 맡기고 모든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닝 ZHIQIAN 은 류쟁과 함께 이 어려운 수술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닝 ZHIQIAN 은 류쟁에게 지도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병원에서는 이 노인이 은퇴한 시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된 수술은 마침내 끝났다. 유정은 지치고 혼자 배가 고팠다. 그녀는 복도에 혼자 앉아 비스킷을 먹으며 자신이 본 고독을 느꼈습니다. 띵 YI와 EUAN이 다가와 류쟁 옆에 앉았습니다. 띵 YI와 EUAN 은 류쟁에게 오늘 그녀를 매우 존경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띵 YI와 EUAN이 보기에 류쟁은 약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그녀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악수를 나누며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완유정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구했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은 존경받는 노시장이었습니다. 유정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학과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학과장까지 직접 찾아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상적인 일은 계속되지만 류쟁과 띵 YI와 EUAN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집니다. 휴식 시간 동안 띵 YI와 EUAN은 LIUZHENG과 닝 ZHIQIAN에 대해 수다를 떨며 헤어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류 ZH